3장 레스터와 뷰포트 변환과 스캔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상의 윈도우는 스크린 공간을 가집니다. 윈도우의 왼쪽 위 모서리를 원점으로 하는 3차 공간인데 X축은 오른쪽으로, Y축은 아래쪽으로, Z축은 스크린 내부를 가리키는 오른선 좌표계입니다. 2장에서 배운 클립 공간을 뷰포트 공간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왼쪽 상단의 위치에서 min X, min Y 그리고 윈도우의 너비와 높이, 윈도우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max Z, min Z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이렉트 3D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윈도우의 왼쪽 상단 좌표 min X, min Y 너비, 높이, min Z, max Z 이것을 기술에 줘야 됩니다. 따라서 투영 변환을 한 이후에 2 곱하기 1인 왼손 좌표계인 클릭 공간을 뷰포트 공간 오른손 좌표계로 바꿔야 되는데 이 뷰포트 공간을 바꾸려면 이 왼쪽 상단인 X, Y를 지정해 줘야 되고 너비와 높이 그 다음에 맥스 Z, 민 Z 그리고 이 스크린 공간은 X, Y 왼쪽이 상단이 원점인 오른쪽 좌표계입니다. 게다가 이 뷰포트 공간은 클립 공간과 같은 직육 면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다르게 됩니다. 이 뷰포트 공간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비가 W, 높이가 H, 깊이는 1이 아니라 맥스 Z 마이너 민 Z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뷰포트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뷰포트 변환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왼손 좌표계에서 클릭 공간을 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1인 왼손 좌표계에서 일단은 오른손 좌표계로 바꿉니다. Y축이 내려가게 만들면 Y축 반사가 되는데 즉 두 번째 행의 Y 값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각선이 다 1인데 마이너 1을 하는 Y축 반사 변환 행렬을 적용시키고 그러면은 오른손 좌표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직육 면체의 크기를 2 곱하기 2 곱하기 1인 크기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W 곱하기 H 곱하기 맥스 Z 빼기 민 Z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크기를 키워야 하니까 축소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X가 2에서 W로 바뀌려면 2분의 W로 확대를 해야 되고 Y도 2에서 H로 바꾸려면 2분의 H가 되어야 합니다. Z는 1을 맥스 Z 빼기 민 Z로 확대시켜줘야 되고 이게 두 번째 축소 확대 변환입니다. 마지막 이 뷰포트 공간을 왼쪽 상단이 원점이 되도록 이 뷰포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X, Y 좌표가 원점이었다면 이 뷰포트 공간에서 중심은 2분의 W와 2분의 H가 되도록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상단 위치가 min X, min Y이므로 여기에서 min X와 min Y까지 더해줘야 되고 Z도 min Z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합한 복합 변환 행렬이 뷰포트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
뷰포트 변화는 결국 윈도우 좌표계로 바뀌는 것이고, 대부분의 민 Z와 맥스 Z는 0과 1이고 민 X, 민 Y, 즉 윈도우 상단을 0,0으로 설정하면은 이렇게 좀 쉽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뷰포트 변환을 하면은 윈도우 좌표계로 바뀌고 오른손 좌표계이면서 왼쪽 상단이 원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이자 레스터화의 마지막 단계는 스캔 변화인데, 이는 삼각형 내부를 채우는 프래그먼트를 형성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별 삼각형이 차지하는 스크린 공간의 픽셀 위치를 설정하고 삼각형의 정점별 속성을 보관하여 이를 각 픽셀 위치에 할당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좁은 의미에서의 레스터화라고도 불립니다. 레스터화 마지막 단계인 스캔 변화는 어떻게 하냐? 이건 뷰포트 공간 왼쪽 상단이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Y축의 아래 방향인 뷰포트 공간을 LCD 모니터에 투영을 시키면 Z 값은 깊이 값으로 저장을 따로 하고 X, Y 값을 나타내면은 정점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각 정점별로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각 정점별 속성을 어떻게 가지냐면 X와 좌표값 하고 그 다음에 컬러 값, 3D 맥스를 모델링 할 때 색깔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점별 법선 벡터, 그리고 이 깊이 값은 따로 조정을 할 것이고, 텍스처 매핑을 하기 위한 UV, 이렇게 많은 정점별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각 정점별로 가지는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 2차원으로 나타낸 삼각형을 LCD 모니터의 스캔 라인 X, Y 겹치는 이 부분들을 프래그먼트라 부르는데, 이것을 정점의 속성을 이용해 보관합니다. 보관은 여기의 색깔이 검정색, 여기의 색깔이 흰색이면 가운데 있는 이 프래그먼트의 색깔은 회색. 프래그먼트가 검정색에 가까우면 회색이 점점 진해져서 검정색이 됩니다. 보관을 해서 프래그먼트의 속성 결정을 합니다. 프래그먼트의 속성을 각 정점별 속성을 이용해서 보관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스캔 변환이라 합니다. 정점별 속성은 뭐가 있냐면은 XY 좌표값, 법선 벡터, 텍스처 좌표, 색깔, RGB, 깊이값,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캔 변화를 통해서 정점별 속성, 프래그먼트 속성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단계는 이 프래그먼트별, 즉 스캔 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분, 이 삼각형의 정점을 잇는 선분과 스캔 라인과 만나는 그런 프래그먼트 속성을 계산합니다. 즉 변의 속성을 보관해야 되는데, 변과 만나는 프래그먼트 속성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정점은 위치가 x가 6.2, 1.6입니다. 여기 보면 6하고 2 근처에 있는데, 색상은 RGB가 188, 11, 13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정점은 x좌표가 9, y좌표가 7.2, 그 다음에 RGB는 244, 9, 22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선분의 스캔 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 속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y값의 변화량 x, y 좌표에서 델타 y는 y가 얼마나 변했냐, 이 정점에서 첫 번째 정점에서 두 번째 정점으로 y값이 1.6에서 7.2로 변했습니다. 즉 y값이 5.6이 늘어났고, 그러면 여기서 r은 얼마 늘어났느냐, 188에서 244로 늘어났기 때문에 총 56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델타 y분의 델타 r은 y가 한 칸 늘어나면 r은 얼마나 변하느냐 인데,
5.6분의 56으로 10이 되는데, 즉 y가 한 칸 늘어나면 r은 10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델타 y분의 델타 r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이제 스캔 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들에서 r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스캔 라인이 y가 2 하고 만났는데, 프래그먼트의 r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정점에서 r 값 r1에서 델타 y분의 델타 r 기울기가 있는데, y가 얼마나 늘었느냐? y가 1.6에서 이만큼 늘었습니다. 즉 0.4만큼 는 거고,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88에서 기울기가 10인데 y가 0.4만큼 늘었으니까 192가 됩니다. 그 다음 스캔 라인과 만나는 y 값은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y가 1씩 증가했다. 그러면 y가 1씩 증가하면 기울기는 10씩 증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g하고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변과 만나는 이 프래그먼트의 x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에 그걸 또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델타 x는 첫 번째 정점에서 두 번째 정점으로 x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6.2에서 9.0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총 2.8이 증가를 한 거고, 그러면 델타 y분의 델타 x는 5.6분의 2.8 0.5가 되는 겁니다. y가 한 칸 증가할 때 x는 0.5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y가 2하고 만나는 프래그먼트의 x값은 첫 번째 정점인 x값이 x1에서 기울기 델타 y분의 델타 x는 0.5고 0.4가 증가했다고 아까 말했었고, 그걸 곱하면 첫 번째 스캔 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의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x가 아니라 y가 1 증가할 때마다 x가 0.5씩 증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0.5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과 만나는 프래그먼트의 속성을 기울기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의 속성을 다 계산했다고 치면,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이 스캔 라인과 만나는 프래그먼트의 속성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와 오른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기울기를 계산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x값은 3.4, 오른쪽에 있는 x값은 6.9, r값은 97, 오른쪽에 있는 r값은 200입니다. 그랬다면 델타 x는 x값이 얼마나 증가했냐는 건데, 3.4에서 6.9로 3.5만큼 증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r값은 97에서 202로 증가했기 때문에 총 105로 증가한 겁니다. 즉 델타 x분의 델타 r은 3.5분의 105로 30이 나오게 되면서 x가 한 칸 증가하면 r은 30씩 증가한다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트 r, 즉 r1은 97에서 기울기 30, x는 3.4만큼 3.4에서 4와 만난 거니까 0.6이 증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30을 곱해가지고 11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x가 한 칸씩 증가를 하니까 30씩 더하면 r 값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프래그먼트의 속성, RGB, text좌표, UV, 법선 벡터 이런 것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점별 속성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프래그먼트의 색상, 텍스처 좌표, 법선 벡터들을 다 보관을 해서, 예를 들어 색칠을 칠하면 이렇게 색깔이 은은하게 나오는 보관된 정점에 색상이 보관된 상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탑 레프트 규칙에 대한 설명인데,
두 삼각형이 공유하는 변 위에 픽셀이 위치한다면 두 삼각형 중 어느 픽셀을 소유한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픽셀은 두 번 처리될 것이고 이 결정은 그래픽스 API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삼각형의 변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탑 레프트 규칙을 채택을 합니다. 이는 한 픽셀이 어떤 삼각형의 위쪽 혹은 왼쪽 변에 놓이게 되면 이 픽셀은 사각형 소유라고 하고 판정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픽셀들은 T1의 왼쪽에 있는 픽셀이기 때문에 T2 소유가 아닌 T1의 소유가 되고 여기 있는 파란색 픽셀들은 T3 위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T2의 소유가 아닌 T3의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은 원근 보정입니다. 투영 변화는 선분을 매핑을 하고 이것은 한 선분에 놓인 점들은 투영 변화 후에도 한 선분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투영 변화는 선분의 거리 비율을 보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투영 변화를 하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시야적 주체를 결정하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4가지가 수지 시야각 90도, 조잉비 1, 가까운 거리 1, 먼 거리가 2라면 그때 결정이 되는 시야 절도체는 가장 쉬운 투영 변화 행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르는 좌표계고 시야 절도체가 투영 변화를 하면 왼손 좌표계인 클릭 공간을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2 곱하기 1인 왼손 좌표계로 바뀌게 됩니다. V1, V2, V3는 각각 V1과 V3의 정확한 길이의 반이 V2입니다. 투영 변화를 했더니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에 나타나는 이 V2 프라임이 선분의 절반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왜곡이 되기 때문에 API에서 보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